그러면은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이론적으로 다 이해를 했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실습도 저랑 했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봤어요. 그죠? 예. 맞습니까? 예. 그렇기에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한 번 더 되짚어 보고요. 자, 디폴트 메서드와 스테이팅 메서드까지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인터페이스는 제가 초반부터, 그러니까 거의 객체 지향 개념 들어오고 나서 제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깊게 이론적으로도 한번 설명한 적도 있고, 이제는 직접 다 쳐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인터페이스는 두 대상, 즉 객체를 의미하죠. 간의 연결, 대화, 소통을 돕는 중간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던 키포인트가 중간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표준화가 된 내용을 얘네들이 이걸 바라보고 서로서로 개발을 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 역할을 한다. 컴퓨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중간 역할을 해요? 윈도우죠. 누가 또 CPU로 그래? 누구야? CPU 던져본데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객체가 육각형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면, 아이고 이게 아니죠. 이렇게 객체가 육각형으로 이렇게 뭐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였죠. 여기서 해당되는 인터페이스는 이거다라고 했죠. 그죠? 끝부분 선, 그죠? 이게 왜 이제 이건지 알겠죠? 알겠나요? 네. 모르겠나요? 그래도?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울러 이 인터페이스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언과 구현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세요. 자, B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메서드가 이렇게 B 클래스의 메서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추상 메서드로 돌리고 얘가 그 추상 메서드가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언과 구현을 분리를 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인터페이스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클래스를 사용하려는 쪽, 유저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클래스를 제공하는 쪽이 있어요. 프로바이더.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메서드를 사용, 즉 호출하는 쪽에서는 뭐 말면 돼요? 그죠? 메서드 선언부만 알고 있으면 사용하는 쪽에서는 그 선언부만 보고 호출만 하면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거 풀어놓은 거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다 그죠? 인터 뭐뭐의 사이라는 뜻, 비트윈과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라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페이스, 사람의 얼굴과 얼굴 사이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현한 클래스가 있고 이 중간에 이 인터페이스가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메인 메서드나 혹은 또 다른 객체 클래스 C에서도 마찬가지, 얘도 역시 세 개다가 매개체가 인원만 바라보고 메인 메서드는 선언부를 하니까 얼마든지 호출이 가능하고 이 클래스 C도 역시 이것만 보고 구현을 하면 되죠. 맞나요? 그렇기에 이 인터페이스가 소통의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에서.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버튼, 이것도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죠? 사용법만 알면 되잖아. 저게 선언부인 거야. 구현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돼요, 우리는. 그죠? 예. 자, 그리고 한번 봅니다. 지금 이거는 직접적인 관계예요. 왜 직접적인 관계인지 한번 코드를 한번 쭉 보면요. 자, 클래스 A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메서드를 하나 들고 있다. 그죠? 맞나요? 근데 메서드의 매개 변수가 뭐죠? B라는 클래스 타입이다. 그죠? 이게 인터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클래스 타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클래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A라는 클래스가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이 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죠. 뭔가요? B 클래스가 다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B점 메서드도 호출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A 클래스가 온전히 존재하려 그러면 만약에 B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 그럼 여기에 빨간 줄 올라온다 바로. 그죠? 그러면 이 A 클래스는 B 클래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죠. 이게 바로 직접적인 관계죠. 물론 상속도 똑같습니다. 그죠? 조상 클래스의 변화는 자손 클래스의 변화를 가져오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돌려 세울 수가 있나? 이렇게 돌려 세울 수가 있죠. 자, 이거 말고 요까지만. 자, 어떻게? 여기에 지금 메서드 B를 인터페이스 I로 선언했다. 그죠? 그럼 추상 메서드죠. 그죠? 그러면 클래스 A는 얘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이 부분만 있다면 얘는 여기서 에러가 날까요? 안 나죠? 에러 날 일이 없죠? 왜?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럼 얘한테 영향 줍니까? B 클래스가? 영향 안 주죠? 예. 그리고 얘는 구현으로 돌려 세운 거죠. 이거는 직접적인 관계인데 인터페이스가 하나 더 들어간 거야. 그래서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얘대로, 나는 나대로 가능하죠? 뭐야? 그래서 한 개 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보려 그러면 이렇게 인마도 따로 이것만 보고 개발할 수 있잖아. 얘도 얘 보고 개발할 수 있고 얘도 얘 보고 개발하면 되잖아. 그러면 독립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를 보여드린 거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 이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인터페이스를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반드시 만들어야 될 건데요. 이거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 그죠? 예. 일단 스케치를 같이 그리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이제 나중에 필요 없으면 제거를 하면 되니까. 그죠? 예.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분업이 되잖아. 맞나요? 그러려고 얘가 인터페이스가 추상 클래스를 대신해서 좀 더 추상화 정도가 높은 얘로 등장을 한 거예요. 추상 클래스는 제약이 많았다.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맞죠? 테스트를 별로 못 해봐. 그거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직접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중간에 이렇게 I가 있는 거야. 인터페이스가. 이게 이렇게 객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이 인터페이스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죠. 그리고 public interface time int 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있잖아요. 클래스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고 치면 이 time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추상 메서드로 이렇게 돌려 세워서 시간을 지정하는 것과 가져오는 읽어오는 값들이 어떻게 시계의 종류에도 전자시계도 있고 그냥 탁상시계도 있고 여러가지 시계의 종류들이 많다, 그죠? 네. 맞나요? 그러면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추상 메서드들은 다 쓰겠다, 그죠?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그에 맞게끔 그 객체 뭐 탁상시계면 탁상시계, 손목시계면 손목시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딩 해주면 되잖아. 얼마든지. 네. 맞나요? 네. 이제 알겠죠? 인터페이스가 왜 있는지. 이거는 모든 시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표준화단 말이죠. 됐습니까? 예. 요렇게 보시면 멤버 변수, 메서드, 인터페이스 맞죠? 예. 자, 이제 디폴트 메서드와 스테이틱 메서드까지만 설명을 하고 내일 익명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디폴트 메서드가 등장한 원인을 말씀드린 바 있죠. 기억 못하죠, 또. 맞나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이 크네. 아, 할 말 없다, 야. 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i라는 메서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해서 한 열 몇 개의 인터페이스가 추상 메서드가 있는 인터페이스 i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이면 요즘에 강산도 변하는데 요즘에는 이거 수정 안 되리라는 법 있나요? 없죠? 그러면 10년 동안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개발자가 아니고서는 몰라요. 개발자도 헷갈릴 거거든.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지 구현 클래스가,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여기에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여기다가 추상 메서드를 하나 떡 선언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죠? 예. 이렇게 딱 선언했어. 그럼 어떤 문제점이 빠바박 터질까요? 동주야, 맞췄나? 여기에 인터페이스 하나 더 추가했어. 인터페이스를 추상 메서드를. 그럼 뭔 문제가 일어나겠노? 안 들린다. 효재가 정리해서 얘기해봐라. 인터페이스 i를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들의 모두 오류가 떠요. 그렇겠죠. 왜 오류가 뜰 것 같아요?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았기에. 그러면 그게 한두 개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찾아서 오버라이딩 쳐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돼 있으면 찾기도 힘들고 오버라이딩 하다가 욕보겠다, 그죠? 예. 그래서 등장한 메서드가 바로 디폴트 메서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디폴트 메서드 선언 등장 이유. 자, 효재가 크게 한번 읽어봐라.
인터페이스의 변경이 있을 시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를 추가 선언하면 구현한 클래스들에 다시 추가한 메서드를 구현해야 함.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멤버 메서드를 추가함. 이게 아직까지 이제는 요 내용은 이해가 가죠? 맞죠? 네. 맞잖아. 여기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서드 한 개라도 더 추가해보면 다른 이거 구현한 클래스, i를 구현한 클래스들은 전부 다 애브스트랙트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다시 다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전부 다 여기에 컴파일 예외 뜨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할 거야. 자, 이렇게 만약에 자, 잘 봅니다. 자, 인터페이스 이렇게 i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잘 쓰다가 우리가 필요한 메서드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JDK 1.8부터 추가된 디폴트 메서드인데요. 그게 바로 이렇게 디폴트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void 만약에 메서드 뭐 m이라는 메서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해두는 거예요. 블럭이 있어요. 블럭이 있다는 거는 구현부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 내용이 없어도 구현부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현부가 있으면 얘는 오버라이딩 할 필요가 없겠죠. 필요가 없는 곳은. 맞나요? 그런데 어떠한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 그거를 어떤 클래스를 수정을 하려고 보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추상 메서드를 선언하면 작살나니까 디폴트 메서드를 추가를 하면 다른 클래스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필요한 클래스에 한해서만 오버라이딩을 쳐주면 되겠네. 얼마든지. 맞나요? 네. 이제 왜 디폴트 메서드가 등장했는지 알겠죠? 네. 알고 있나 니? 네. 알고 있냐고? 네. 왜? 갑자기 왜 아무 생각이 안 나. 와,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됐나? 승현 씨 이해됩니까? 예. 왜 등장했는지 알겠습니까? 예. 봐요.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등장을 해서 내가 추가적인 메서드가 하나 필요해서 이렇게 선을 했어. 근데 한 100개 이상에 되는 클래스들이 이 i를 구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두 개 정도만 이 메서드를 추가를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100개를 다 찾아서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얘는 다행스럽게도 블럭이 있어. 구현부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오버라이딩을 100개가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필요한 클래스 한두 개 정도에서만 필요하다면 한두 개만 이거를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디폴트 메서드 얘를 오버라이딩을 하면 된다는 거야. 왜? 얘도 일종의 조상이거든. 이해됩니까? 됐죠? 설명 너무 잘한다. 아닙니다. 이거 들은 사람 농담입니다. 예. 자, 여튼 이렇게 해서 디폴트 메서드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규약이 조금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 얘는 무조건 접근 제어자는 퍼블릭인데 이 접근 제어자가 디폴트라는 접근 제어자도 있죠. 우리가 써주지 않으면 디폴트라고 했어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써줘도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요놈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 디폴트 메서드는 반드시 디폴트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디폴트요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바 8에서 추가된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멤버고요. 아울러 아까 블럭이 있는 거 봤죠? 그죠? 예. 그리고 디폴트 제어자를 must be입니다. must be attach입니다. 무조건 붙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퍼블릭은 다
다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놈은 다 퍼블릭이에요. 다 퍼블릭. 그리고 구형 클래스에서 필요한 구형 클래스에서는 오버라이딩이 필요하면 이 메서드 추가해서 디폴트 메서드 추가해서 오버라이딩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아시겠죠? 맞나요? 네. 개념을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리고 1.8에서 추가된 정적 메서드인데요. 자, 봅니다. 이 정적 메서드는 원래 추가를 해도, 멤버로 추가를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메서드였어요. 왜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얘는 인스턴스하고 별개거든요. 맞죠? 네. 별개고, 얘는 선언한다고 해서 바로 메모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놈이기 때문에 선언을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그런데 인터페이스가 처음에 나온 취지가 바로 추상 메서드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추상 클래스의 불편함 때문에. 그런데 그 나온 취지, 규약, 규율, 그리고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좀 더 쉽게 배우라고 그 규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인터페이스에 블락이 있는 메서드를 추가해 주는 것을 막았었던 거예요. 정적 메서드는 블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블럭이 있어야 우리가 얼마든지 갖다 호출해가 쓰면 그 구현부가 실행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인터페이스의 본질은 제가 뭐라고 했죠? 4개의 멤버 중에 추상 메서드가 본질이라고 했죠? 네. 맞나요? 네. 그래서 등장을 안 했던 것 뿐이에요. 규칙만 지키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얘가 갑자기 왜 느닷없이 1.8에 디폴트와 같이 등장했느냐? 디폴트 블락 있죠? 네. 얘도 블락 있죠? 네. 그래서 곱살이 낀 게 들어온 거예요. 야, 인마, 니도 블락 있는데 나도 블락했다. 같이 가자, 인마.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JDK에서 오라클에서 이왕 디폴트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스태틱도 들어오라 그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멤버는 몇 개? 4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적 메서드,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는 정적 메서드나 정적 변수, 스태틱 변수들 이런 애들은 인스턴스 생성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클래스 명점 스태틱 관련된 변수나 메서드를 이렇게 바로 호출할 수가 있죠. 맞나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만약에 퍼블릭 인터페이스 리모트 컨트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메인 메서드에서 호출할 때 얘는 바로 리모트 컨트롤 점 체인지 배터리 이렇게 바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바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적 메서드지 않습니까? 예. 다만 바뀐 거라고는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라는 것밖에 없죠. 맞나요? 예. 됐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